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예. 명절은 잘 보냈는데 오늘 시험 보니까 기분이 잡쳤죠? 예. 예, 오늘 좀 어려웠습니다. 예. 약간 난이도를 좀 올려봤습니다. 자, 예.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만 어려우면 문제인데 다 어려웠으니까. 대신 예, 오늘 했던 부분들, 틀린 부분들 오답 정리 좀 잘 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예, 용어죠. 용어 및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자,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뭐 생각나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다. 여기가 일부, 전부 나오면 틀리죠?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 말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할 때는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여기를 기반 시설로 바뀌면 안 됩니다. 예,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데, 관리 계획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예, 보시고. 그다음 3번은 기반시설의 7개 중에 공간시설 물어봤죠? 기반시설 7개로 나누지잖아요. 근데 이게 공간시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간시설은 뭐가 공간시설이었어요? 예, 휴식,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휴식이에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 중에 틀리기 쉬운 것 유원지, 공공공지, 공간시설입니다. 공간시설이다. 이거 다 공간시설인데 예, 유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가 뭐였어요? 쉼터죠. 쉼터. 건축법에 말하면 공개 공지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뭘 물어봤냐면 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 변경. 그 다음에 5번은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것. 자, 우리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 7가지 있잖아요. 그 7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란 뭐 있습니까? 도로, 공원, 광장, 수도, 주차장, 폐차장 등이 해당된다. 틀린 거 뭐가 틀렸어요? 예, 여기서 7개. 광장 나오면 안 되고, 주차장 나오면 안 되고, 폐차장 나오면 안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빠지고, 그리고 학교 중에서 무엇은 제외하고요? 대학은 빼고, 그리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 종류 7개의 기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이다. 자, 맞추셨어요? 예, 그래요. 맞춘 걸로 알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42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구기사지 위반 결정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 개발 제한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우리 관리계획 위반할 때 예, 기초조사 하는데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죠. 그런데 그걸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린벨트 안에 기반 설치한데 그럴 때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나요? 개발 제한구역 나오면 토지 예, 재취약성 분석이 아니라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나오면 그건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부터는 2번 주민은 제한할 수 있죠.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은 예, 기지산 대입 제한할 수 있죠. 예,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예, 대체하기위한 용도지구, 그리고 입지규제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제한할 때 동의 얻어야 되죠. 얼마 동의 얻어야 돼요? 예,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 지산 대입은 얼마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계획에 대해서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도 기억하시고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지난 1회 때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용도적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관리 내용에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되죠. 지방의회 의견 드려라. 그래서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자,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용도적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경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적 축소,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절차 생략할 수 있죠. 왜?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 심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너무너무 잘 나왔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언제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여기를 다음 날이라고 잘 내보니까 꼭 체크하셔야죠.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것도 꼭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체크하시 바랍니다. 여기도 맞추셨어요?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 43번입니다. 자, 용도 지역에서 행위제한이죠.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면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행위 규제는. 자,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뭐 하는 지역이에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조성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주택 가능합니다. 4층이야. 단 무엇은 안 된다. 아파트는 안 된다. 일종은 아파트가 안 되는 것이지 4층이야 연립이나 다세대나 기숙사 같은 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이 있으면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다. 제가 그랬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은 일종만 되지 이종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린생활시설은 일종 근생만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 가능하고 그리고 노유자 시설,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시설 가능하다. 이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대입하셔야죠. 1번 단독 연립주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잖아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여기는 공동주택이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독서실 가능할까요? 독서실이 뭐예요? 독서실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안 됩니다. 일종만 되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는 몇 번이 답이냐면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3번은 한의원. 한의원은 무슨 시설이에요? 일종 근생이잖아요. 의원, 치과는 한의원, 침술원, 족골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은 주민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일종 근생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수장.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있고 조심하라고 했죠.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양수장은 물 관리하는 시설이잖아요. 무슨 시설이에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양수장, 정수장, 변전소 이런 전기 공급, 물 관리하는 시설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 근생은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치원.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 가능하죠. 대학은 안 되지만 유치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연구시설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적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한번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답은 2번이 답이에요. 자, 그렇게 보십니다. 맞추셨어요? 자, 점점 이제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1번만 나름 상큼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좀 그래도 크게 나올 거야 아마. 자, 거운표 용적률 다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한도를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나왔죠? 예, 1번 주거적은 건폐율이 얼마예요? 법상 최대치가. 예, 주거적은 70이죠. 70, 5, 6, 5, 7. 그래서 법률상 주거적은 건폐율이 70이죠. 용적률은 얼마예요? 용적률은 500%죠. 그러니까 최대치는 70하고 500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적은 건폐율 최대치는 70, 용적률은 500.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 상업적의 건폐율은 얼마예요? 상업적 건폐율은 최대치가 9887, 90 맞죠? 근데 용적률은 얼마예요? 1500에서 마이너스 200씩 감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90하고 1500이죠. 그 다음에 3번 공업적. 공업적의 범상 최대치 건폐율은 얼마예요? 주거적과 똑같죠? 70. 그런데 용적률은 얼마예요? 제가 주거적의 용적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공업적이 높다고 그랬어요? 주거적, 준주거적이 500이고 준공업적이 얼마? 400이죠.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공업적은 건폐율 70, 용적률은 400. 주거적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 그래서 이 주거적, 공업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예요? 모든 녹지지역은 다 20이죠. 그런데 용적률이 얼마예요? 용적률은 100이죠. 100. 보존 녹지 80, 자연 녹지, 생산 녹지 100. 그래서 여기는 최대치가 20, 100이죠.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도시가 아닌 지역은 20, 80이잖아요. 건폐율 20, 용적 80. 근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예요? 플러스 20 올라가서 40하고 100이죠. 40하고 100. 그래서 이 최대치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 이제는 귀찮다 하지 마시고 이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 꼭 외워주셔야 돼. 답은 3번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자, 45번은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관리 결정되면 원칙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죠. 그런데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게 있으니까 그 개별적 제한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억번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우리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있죠. 그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연취락지구예요, 집단취락지구예요? 집단취락지구. 그린벨트 그러면 집단취락지구에서요. 그러면 여기는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이거 줄여서 개특법이다 그랬죠.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에 의한다.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의해요? 자연취락지구는 녹과 농자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데 자연취락지구는 우리 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에 의한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은 개발진흥지구죠. 근데 개발진흥지구는 제가 둘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복득 그러는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법에 의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에 위반하는 건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당해적의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개발진흥지구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고 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거 건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고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 건축할 수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과 후로 구분해서 정리를 딱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니은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 디귿번 경관지구 나왔어요. 용도지구의 개별적 제한 이렇게 쭉 정리하시고 나머지 모르면 조례인데 그러면 경관지구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너비, 대지안의 적용 등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우리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에서 뭐 위원회가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에 정한다고요? 경관지구에서는 조례죠, 조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개별적 제한 없으면 조례다. 뭐 위원회가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경관지구는
조례가 정한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다. 이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니을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해서 좀 더 지을 수 있도록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주잖아요. 그런데 해당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외에 조례가 정하는 것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브호텔 된다고 그랬어요. 숙박시설, 판매시설, 제과점, 일반 음점 이런 것들 유원시설업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니은번하고 니을번 이 두 개가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 두 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번. 46번이 좀 어려웠죠? 원래는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상수상 공중지하에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올 때 한 번씩만 체크해 주세요. 이럴 때. 자, 먼저 설치할 때 여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 물었잖아요. 자, 먼저 광장은 우리 인천시가 여기다 광장 설치할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광장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은 이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광장 나오면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지만 건축물 부설 광장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공원은 인천시가 여기다가 공원 조성할 거예요. 공원 기반시설인 공원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공원도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 안의 기반시설, 그 공원 안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공원 안에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 자,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수학교들, 방송대학이라든지 통신대학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자, 그 다음에 4번 전기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가야 돼요. 전기공급시설 중 무엇은 제외한다고 하냐면 변전시설,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변전시설, 발전시설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요. 변전시설, 발전시설. 예전에 이걸 변전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변전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공급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단 변전시설,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문제 지문들이 이런 것들도 자주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나오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나올 때 한 번씩만 체크해 주세요. 별도로 막 시간 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은 4번입니다. 맞추신 분 계시나요? 자, 뭐 어마어마한 실력자네요. 자, 그 다음에 47번. 47번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잖아요. 자, 시설 사업. 자, 1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즉 현대가 시설 사업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대. 그러면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1번은 비용 부담을 물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우리 수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수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수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장이 시행자인 경우, 시도의사가 시행자인 경우, 시장 군수가 시행자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지자체에게 수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시행자가 누구인 경우에 한한다고요? 행정청인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청인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 2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우리 토지 소유자 동의 받지 않고도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시설사업의 원칙은 우리 행정청이 시행자잖아요. 국장, 시도, 시장, 군수. 근데 그 행정청인 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 시행자 지정을 해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행정청이 아닌 자에는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사업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사업자예요, 민간사업자예요? 공공사업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받아요, 동의받지 않아요? 동의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려면 그 대상구에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공공사업자는 지정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공공사업자는 시험에 여기는 지문이 2번이나 나왔잖아요. 토지주택공사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2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나왔고 또 한 번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도 나왔어요. 공공사업자는 동의받지 않고 시행자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받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설사업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설사업은 수용 방식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공공사업자든 민간사업자든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권이 인정됩니다만 인접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접은 필요하면 인접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이 인정되지만 인접지 수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인접 나오면 그때는 수용 나오면 그 문장은 틀렸다. 그러나 인접이란 단어 없이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접지 수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구분해서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설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시시계획 인가권자를 물었어요. 시설사업 시시계획 인가 누가 하느냐. 국장이 시행자 지정해줬어. 그러면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사업계획을 인가받아요. 즉 시시계획을. 국장한테 지정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기타는. 국장한테 지정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인가받고 나머지 시행자는 누구한테?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한테 시시계획 인가받아요. 자, 이들이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니까. 그래서 국장한테 지정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들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여기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느냐? 시설사업의 시행자죠. 자, 여기는 지금 같은 도 관할구에게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사업이 된대. 경기도 안에 시군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될 때 누가 시행자예요? 걸쳐서 할 때는 관계된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지들끼리 정하죠. 걸쳐서 이루어질 때는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된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 안에서는 누가 시행자를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지정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관에 있어서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누구?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하고 여기는 협의 불성립할 때 시행자 지정은 같은 도냐 아니면 시도에 걸치느냐에 따라서 지정권자가 달라지죠. 여기는 같은 도니까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다. 맞추셨어요? 예, 대답이 없어요, 이제. 자, 이제 거의 뭐 포기 상태다, 이 말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시설부지,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 자,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는 매수 청구 대상이지만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은 제외한다. 맞아요? 틀려요?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사주세요 지목이 대인 토지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에 건물 정착물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한다. 그죠? 네,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 포함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해서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으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매수무자가 지자체이고 토지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언제 원금과 이자를 현금 줄 거냐. 이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이 있죠. 시설 채권,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이에요?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나요? 10년 이상 20년 이내 이거 없습니다.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 정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 정한다. 이렇게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매수가격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어디에 틀렸습니까?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무슨 법이요?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죠? 이 법에 의해서 매수가격 산정하고 매수 절차 진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은 어디서 나와요? 지방재정법은 이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서 관계법이 2개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 2개 딱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일정한 경우 발행할 때 이 채권이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재정법, 시설채권은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우리 이야기 아니죠.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뭘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이 이제 사달라고 매수 청구하지만 지자체는 의무가 생기죠. 지자체는 무슨 의무?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방의회에다가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야,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하지 않고 뭐 했냐? 차라리 그 결정 해제해라고 해제 공고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지자체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렇게 해제를 공고합니다. 자, 그러면 해제 공고받은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자체는 해제 공고받으면 이때는 지자체는 해제를 결정해야 되죠. 지자체는 해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둘로 나눠야 돼요. 해제 공고받은 지자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동. 지금 인천시 의회에서 인천시장한테 해제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관리계 결정권자니까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해제 공고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1년의 해제 결정. 그런데 문제는 김포시의회에서 김포시장한테 해제하라고 공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시군적에서는 관리계 결정권자가 도지사지 시장 군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제 공고받은 시장 군수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하죠.
근데 누구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해요? 자, 누구? 시군지역에서는 이런 관리계 결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도지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는 해제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년 이내 해제 결정해야 하라고요.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해제 공고받은 시장 군수는 직접 해제 결정한다라고 한 번 나왔고 또 여기처럼 국장한테 해제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한테 해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제 신청한다고요? 도지사한테. 시장 군수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도지사는 1년 이내 해제 결정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해제 결정은 이 관리계 결정권자가 해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결정에는 시장 군수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한다. 그 다음에 자 5번은 매수 의무자를 물었어요. 자, 우리 매수 청구하면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달라고 매수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관할구역 장이잖아요. 그런데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도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달랐대. 우리 공동구 같은 경우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야 돼요? 다른 경우는 누가 매수 의무자예요?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 다르면 설치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입니까? 관리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입니까? 다른 경우에는 설치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입니다.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예요. 설치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련된 사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49번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왠지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뭐 자신감이 뿜뿜하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1번 계획관리지역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일조권 요건 충족이 되면 도시가 안적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시작되고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해야 하니까 이프니까 더 질 수 있도록 건축기준 완화해주죠.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계획관리 적용되는 거음표율 얼마 완화해줘요. 거음표율은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하죠. 이것은 도시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최대 맥스입니다. 근데 이 숫자 바뀌면 안 돼요. 거음표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거음표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했어요. 그럴 때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나요? 차 없는 거리 주송 한옥마을 보전 지구단위 계획 목적이 그런 경우는 그러면 여기는 차 없는 거리잖아요.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니까 이때는 주차장법에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까지 100%까지 이런 기준은 알아두셔요. 자, 그러니까 건표율 150, 용적 200,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대 1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자,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농림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맞나요? 예, 우리 개발진흥지구 도시가 아닌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계획관리지역에 입정하면 그리고 또 도시적 외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진흥지구는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 요건 외에 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일명 무슨 작전요? 135 작전.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우리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그게 5개 나눠지잖아요. 예,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슨 개발진흥지구요? 주거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공업이나 물유통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겠다.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관광 휴양 개발진흥.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복합 개발진흥지구.
주상관 외의, 이거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해야겠다. 특정 개발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는 주상관 복특 나눠지죠. 그런데 주거 개발지능지구와 주거 기능이 있는 복합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특정 개발지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어느 용도 지역 위에 위치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만 도시적 우회지역에는 5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계획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주특계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그리고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개발지능지구. 근데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있어야 그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어디? 계획관리지역은 무조건 되고 계획관리지역이 무조건 되고 또 어디? 생산관리지역. 그렇죠. 생산관리지역이나 그리고 또 어디? 농림지역에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하나의 지역, 세 개의 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거나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거나 농림지역에 위치하거나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어느 지역에 있어야 돼? 관광휴양. 여기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있으면 도시적 외의 지역이면 5개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 그럼 도시적 외의 지역이면 5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위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문은 맞아요. 농림지역에 개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가 지정돼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농림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요건 충족 개발지능지구 나오면 도시적 외의 개발지능지구 나오면 항상 위치요건을 따져요. 135 작전. 자, 여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 대의제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완화할 수 있나요? 우리 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에 있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완화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에서 완화될 수 있는 사항 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외운 거 기억날까요? 뭐가 뭐 어쨌다 그랬었는데 용주권은 조공도 높죠? 이거잖아요. 자, 용주권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용주권은 조공도 높죠. 자, 여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용주권. 자, 용주권은 이거는 어느 법이에요? 국토계획법하고 주차장법이죠. 주차장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국토계획법과 주차장법. 용이 뭐예요? 용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용적률. 자, 그리고 주가 뭐겠어요? 주차장 설치 기준이죠.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법에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 자, 설치 기준. 그리고 골 옆에 건 붙였잖아요. 건이 뭐예요? 용도 지역지구의 건축 제한. 그래서 원래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못 짓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지구 건축 제한. 그리고 또 건폐율. 자, 여기에 용주골이었죠. 용주골은 여기는 이거고. 그 다음에 조공도 높죠. 조공도 높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건축법.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규정은 요거입니다. 용주권은 조공도 높죠. 조가 뭐예요? 조경.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경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입니다. 공이 뭐예요? 요게 대의제안의 공지가 아니라 공개 공지입니다. 네, 공개 공지. 그리고 도가 뭐예요? 도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 관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고. 높은 뭐예요? 높이 제한. 건축법에 있는 높이 제한. 조가 뭐가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것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개 공제는 완화지만 대지안의 공제는 완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화되지 않는 것. 건축법에서 이제 잘 나오는 것. 뭐예요? 건축법에는 건축선도 있고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규정도 있고, 그죠?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이것도 이게 건축법에 있지만 이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서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4번이 틀렸죠. 유학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완화될 수 있는 사항. 자, 그러니까 용주골은 초공도 높죠? 하면 돼. 높죠? 자, 이럴 때 잊어버렸던 거 제가 다시 이제 기억하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5번은 시료 물어봤죠? 시료.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이내 계획이 결정돼야 돼요? 3년 이내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 효력이 상실하죠.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구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역이 지정되면.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시료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 답은 4번이 답이에요. 맞추셨어요? 대답. 침묵은 금이다. 그죠? 침묵은 금이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50번에 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개발행위.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개발행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죠? 자, 그러면 1번 녹지지역에서 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오류 양식장 설치는 허가받아요? 아니면 허가 없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제한다고 했어요? 육상오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오류 양식을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오류 양식을 할 때는 그때는 허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육상오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받습니다. 그냥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단 육상오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맞췄으면 뭘 해야 됩니까?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건축물 건축 토지의 물리적 힘이 가해지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재치는 맞췄으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 받았으면 준공검사를 허가권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놈은 어떨 수 있어요. 다만 건축법에서는 또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허가받고 여러분이 끝나면 사용 승인 받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이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준공검사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않다. 2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여러분? 보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서 개발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어디다 틀렸어요? 보존 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의 기준이 보존지역이니까 강화돼야 되지 완화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개발의 기준을 적용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개발의 우리 기준 경규 배직이 있는데 그 일반적 기준을 어느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서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어요? 유보용도적이죠. 유보용도적.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이런 유보용도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지역에서는 보존하는 이런 땅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기준을 강화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거기는 기준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유보용도지역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왔잖아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보용도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서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틀렸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나요? 여러분이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그럼 변경도 똑같이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경미한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되지 않아요. 통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미합니까 안 합니까?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은 경미해요? 경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커지는 것은 경미하지 않죠. 뭐 할 때가 경미해요? 축소가 경미지 심의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축소일 때 경미하지 커지는 것은 5% 범위라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축소죠. 축소. 지난주에도 이 지문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축소할 때 경미다. 확대는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문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개발행위 제한을 물었어요. 개발행위 제한. 녹개수,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의 수목이 자라거나 조술의 집단지, 서식처,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 제한적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제한이 나올 때는 항상 기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에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행위 당분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 제한기간은 최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때는 연장이 가능하냐, 제한이 연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는 연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기는 5년이 아니라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뭐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이나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이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제한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어요. 연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들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만 맞습니다. 2번만 맞고 나머지 지문들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는지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51번 성장관리계획이네. 자, 여러분 성장관리계획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성장관리계획은 누구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다.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다. 2% 부족한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터 일부에다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돼요. 근데 성장관리계획은 반대로 어디에서 수립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아닌 지역이죠. 주상공이 아닌 지역, 녹지적이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여러분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해야 되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주상공이 아닌 녹관 농자의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지정한다. 이거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 자, 결론적으로 건축선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선 한계선이니까 건축선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성장관리계획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요것만. 나머지들은 자, 다 성장관리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니까 뭐 배치니, 형태니, 색채니 뭐 이런 것들 경관이니, 환경이니, 교통이니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도 들어가고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나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있지만 성장관리계획 내용에는 있지 않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어디서 지정되고 하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이 답이냐면 3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지구단위 계획에도 성장관리계획 내용에도 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해놓으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난주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배웠어요. 이번 주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 없죠. 중복 지정될 수 있다. 그러면 아웃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어디다 틀렸습니까? 예,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나오는 이 구역들은 누구한테 별도로 승인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는 것이지 별도로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든지 국장한테 승인받는다든지 이런 질문 우리 시험에는 도지사 승인받는다고 막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와 관련된 구역들은 별도로 승인 없어요. 자기가 그냥 지정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했다고 공부에 고시하지 별도로 승인이 없습니다. 승인이 없다. 절차에 승인 없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대상지역 4개 있잖아요. 법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또 세 번째 개발행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기억하셔요. 또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의무적 지정. 의무적 지정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은 다 몇 번이에요? 3번이 맞죠. 아, 의무적 지정을 물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뭘 물어본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당분간 여기 계획 수립되는 지역이니까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지역에다가 개발행위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하죠. 근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 거쳐요, 심의 거치잖아요.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지만 이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장 나오면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합니다.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가 아니에요. 연장은 심의 거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5번은 이제 왠지 5번 지문은 내가 꼭 맞출 것 같은, 그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서 도시군관리계획 반영해야 되는데 설치 계획은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에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1년. 길. 1년 이내 설치 계획 수립하죠. 만약에 구역이 지정됐는데 1년 이내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1년 경과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되죠. 그래서 시효 해제는 다음날이에요. 여기는 1년이죠. 1년 이내 설치계획 수립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해제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국토계획법 12문제. 자, 53번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